어느 순간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부쩍 줄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해지셨나요? 참 신기하죠. 어릴 땐 매일 옆에 붙어 있고 아프면 엄마 아빠를 찾고 속상하면 울며 품에 안기던 아이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점점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우리 자식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며 조금씩 부모의 손을 놓습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 참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늘 자식을 위해 희생했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로 보내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오히려 서운함, 거리감, 어쩌면 차가운 냉랭함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이런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자식들이 어엿한 어른이 되고 자기 주장, 자기 선택이 강해질수록 부모와의 대화는 줄고 섭섭함만 쌓여갑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잘못해서만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자녀와의 갈등이나 섭섭함 누구나 한 번쯤 겪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다른 시각, 명리학 흐름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출생연도나 띠 간지에 따라 드러나는 성향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조금이라도 알고 자녀를 바라본다면 오해도 줄이고 관계도 훨씬 부드럽게 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2025년은 을사년 뱀의 해입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풀 같지만 사화는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은 뜨겁고 긴장감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7월 개미월, 8월 갑신월, 9월 의류월, 10월 병술월이 이어집니다. 7월 개미월은 미토의 에너지가 강해지며 가족 내 숨겨진 갈등이나 고정관념이 드러나기 쉽고 8월 갑신월은 신금의 기운이 올라 서로를 냉정하게 돌아보며 진짜 문제를 마주할 타이밍입니다. 9월 의류월은 금의 기운이 정점을 찍어 오해가 깊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재정비하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1955년부터 1964년생 부모님 중 1957년 닭띠, 1960년 쥐띠, 1963년 토끼띠 분들은 원래 가족에 대한 책임감,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반면 자녀들은 1981년 닭띠, 1990년 말띠, 1994년 개띠 등 자유와 독립을 중요시하는 흐름 속에 자랐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조언하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느끼고 부모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자식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며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대화가 줄어들고 어느새 가족인데도 남처럼 서로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운의 흐름이 분명히 열립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을 넘어선 운명적인 연결입니다. 탯줄로 이어진 것처럼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기운도 서로 얽혀 흐르는 인연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끈이 느슨해지고 오해가 커지기 쉬운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의 흐름을 다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조금 내려놓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법을 배우면 다시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내 마음도 내 인생의 흐름도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멀어진 자녀 관계, 지금이 회복의 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60대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는 이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자녀가 어릴 때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뭘 하든 부모에게 물어보고 좋은 일도 속상한 일도 제일 먼저 부모에게 털어놓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아이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자기 생각이 또렷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엔 작지만 뚜렷한 간극이 생깁니다. 부모는 여전히 이렇게 해야 해,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사랑을 담아 조언하지만 자녀는 점점 그 말을 간섭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도와주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자녀는 내 삶에 끼어들지 말라며 벽을 세웁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는 이 시점엔 그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는 아직도 부모인데 아이들은 이미 하나의 어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엔 명리학적으로도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 쥐띠 부모 경자생은 쥐의 기운답게 영리하고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안정과 현실적인 선택을 중시하며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죠.
반면 1990년생 말띠 자녀 경우생은 불의 기운을 타고난 역마의 띠로 자유와 도전을 중시하고 틀에 얽매이길 싫어합니다. 부모는 안정을 원하고 자녀는 변화를 추구하니 서로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레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런 띠 궁합은 가족 간에도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조합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2025년 을사년은 뱀의 해로 불과 목의 기운이 얽히는 시기입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속엔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흐르고 있죠. 특히 올해 7월 개미월과 8월 갑신월을 지나며 가족 내 숨겨진 오해, 불편한 감정들이 더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가 이끌어야 한다는 마음이 남아있고 자녀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느끼는 이 시기, 서로의 입장 차이가 더 뚜렷해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독립해 나갔거나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상황이라면 그 거리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연락이 뜸해지고 괜히 연락하면 또 잔소리할까봐. 내가 뭘 해도 부모님은 안 좋아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사실 자녀가 멀어지는 건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면 자녀는 숨이 막혀 도망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띠 궁합의 영향도 큽니다. 1963년 토끼띠 개묘생 부모와 1994년 개띠 갑술생 자녀의 경우 토끼는 평화를, 개는 정의를 중시하지만 서로의 기준과 방식이 다를 때 쉽게 부딪히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처럼 띠와 기운의 조합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를 버린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걸 늦게 깨닫게 되면 부모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녀는 답답하고 멀어지고 결국엔 서로를 오해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상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족 내 불편했던 기운을 정리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단 부모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자녀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멀어졌던 마음도 관계도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60대 부모 세대일수록 자녀 문제에 더 깊이 상처받고 오해가 반복되는지를 조금 더 명리학적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60대 부모님들, 우리 세대는요, 자녀한테 정말 많은 걸 걸고 살아왔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다 담기지도 않죠. 내 청춘을, 내 건강을, 때로는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지금처럼 편리한 세상이 아니었던 그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고 허리 휘도록 일하고 단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새끼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 마음 하나로 버텼던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크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따라와요. 이젠 좀 고마워해 주겠지.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알아주겠지. 그런데 현실은요. 자식들이 클수록 고마움보단 거리감만 더 커지는 느낌, 그거 참 서운하죠. 특히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참아라, 가족이 우선이다 이런 말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힘들어도 참고 원하면 해주고 때론 내 걸 포기하면서까지 자식 위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자식 세대는 달라요. 자기 삶을 먼저 챙기고 자기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 뜻과 다르면 주저없이 자기 길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 너 잘 되라고 했던 건데.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세대의 자녀 사랑은 참 절절하고 뜨거웠어요. 그만큼 기대도 컸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상처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랑과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어쩌면 자녀들도 그걸 부담스럽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준 사랑은 고맙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서로가 멀어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결국엔 오해와 서운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세대 부모님들의 그 깊은 사랑이 다시 자녀와의 가까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멀어진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지, 그리고 왜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의 모습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무슨 일이든 부모에게 물어보고 좋은 일도 속상한 일도 가장 먼저 털어놓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은 점점 변해갑니다. 자신만의 생각, 가치관, 가고 싶은 길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엔 조금씩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부모는 늘 같은 마음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살아야 너를 위한 거다. 하지만 자녀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또 간섭이다. 내 삶에 끼어들지 마라.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를 미워해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띠궁합, 오행의 기운 차이입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닭띠 부모 자녀의 형충 갈등. 1957년생 닭띠 부모와 1981년생 닭띠 자녀는 겉으론 닮아 보여도 형충이라 불리는 강한 충돌을 겪습니다. 닭띠는 원래 완벽주의, 책임감을 중시합니다. 부모는 이 길이 정답이라는 믿음으로 이끌려 하지만 같은 닭띠 자녀도 자존심과 고집이 강해 나도 내 생각이 옳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맞섭니다. 서로가 너는 내 뜻을 몰라준다고 느끼고 대화는 고집만 부딪히다 결국 마음의 벽만 커집니다. 두 번째 사례 쥐띠 부모 말띠 자녀의 상극관계. 1960년 쥐띠 부모와 1990년 말띠 자녀는 대표적인 자형충 관계입니다. 쥐띠는 현실적이고 안정, 실리를 중시합니다. 반면 말띠는 자유, 도전, 변화를 원하죠.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현실적이다. 자녀는 답답하다. 나는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025년은 을사년 목화상극의 해입니다. 쥐띠의 수 기운과 말띠의 화 기운이 부딪히며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충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소띠 부모 토끼띠 자녀의 소갈이 거리감. 1961년 소띠 부모와 1975년 토끼띠 자녀는 큰 충돌은 없어 보여도 속으론 오해가 쌓입니다. 소띠는 참을성과 책임감이 강해 표현이 서툴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면 토끼띠 자녀는 섬세하고 감정에 민감해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겉으론 큰 싸움이 없어 보여도 서로가 소갈이만 키우며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는 건 단순한 세대 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고난 띠궁합, 오행의 상극상생 흐름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자녀는 믿지 않아서 간섭하는 거다 느끼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멀어지는 겁니다. 명리학에서도 말합니다. 띠궁합이 충돌해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올해 2025년 을사년은 가족 인연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붙잡기보다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 참 그렇죠. 놓아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 키운 자식인데 다 너 잘 되라고 했던 말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또 간섭이다.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순간 부모는 자꾸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속을 몰라준다.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냉정하냐? 이게 바로 오해의 시작입니다. 사실 부모도 상처받고 자녀도 상처받고 서로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르고 세대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더 깊게 보면 자녀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자식도 내 뜻을 존중받고 싶고 실패도 해보고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부모가 이해해 줄 때 비로소 자녀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계속 붙잡고 간섭하면 그 자유를 지키려고 더 멀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런 걸 모르고 서로 감정만 쌓이다 보면 결국 평생 대화 없는 서운한 관계로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긋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부모로서 정말 현명하게 자녀의 마음을 다시 여는 방법을 다음 흐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자식이 멀어지는 걸 느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부모 마음입니다. 특히 지금의 60대 부모님들, 우리는 정말 모든 걸 자식에게 걸고 살아왔습니다.
내 청춘, 내 건강, 내 시간 다 괜찮아. 우리 애만 잘 되면 다 감수하지. 그 믿음 하나로 참고 버티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이 내 말을 귀찮아하고 연락도 뜸해지고 자기 인생을 살겠다며 거리를 둘 때 그 허탈함과 서운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 너 잘 되라고 했던 말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더 서운한 건 60대를 넘어서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자식이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고 내 조언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식은 더 멀어지고 부모는 더 외로워지고 마음의 벽만 쌓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서운함이 불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얘가 내 손을 완전히 놓는 건 아닐까? 혹시 평생 이렇게 멀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더 나이 들면 정말 혼자 남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 특히 자식이 결혼하거나 독립하면 더 크게 찾아옵니다. 이걸 주변 사람한테 쉽게 말하지도 못해요. 괜히 속 좁아 보일까봐. 다른 집도 똑같겠지. 그러다 보면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외로움, 불안, 서운함 속에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띠에 따라 그 불안함과 집착의 성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1959년 돼지띠 기해생 부모님들, 원래 인내심이 강하고 속으로 다 참고 버티는 성향입니다. 표현은 서툴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 애가 나중엔 돌아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오래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소갈이만 깊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1963년 토끼띠 개묘생 부모님들, 섬세하고 감정에 예민한 성향이 강하죠. 자식이 조금만 서운하게 굴어도 쟤가 날 싫어하나? 우리 관계가 끝난 걸까? 이렇게 크게 상처받기 쉽습니다. 1960년 쥐띠 경자생 부모님들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시각으로 자식의 인생을 걱정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저건 절대 좋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조언하지만 그게 자식에겐 간섭으로 들려 더 거리를 둘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띠와 성향에 따라 서운함과 불안의 표현 방식도 다르고 자식과의 오해도 더 쉽게 쌓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두면 그 거리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서로 말문이 닫히면 시간이 흘러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하반기 운의 흐름을 보면 관계 회복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2025년은 을사년 오행으로 보면 목과 화의 상극 속에 조화를 찾는 해입니다.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그걸 풀어내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특히 하반기 7월 개미월, 8월 갑신월, 9월 을유월 이 시기는 가족 인연 안에서 묵혀둔 오해를 풀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기 좋은 흐름이 강해집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붙잡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자식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순간 막혀있던 관계의 흐름이 열립니다. 명리학에서도 말합니다. 부모가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결국 자식은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데 부모가 서운함에 매몰돼 자꾸 붙잡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자식은 자유를 지키려고 더 멀어질 뿐입니다. 결국 올해 하반기 이 흐름을 살리는 방법은 내가 조금 내려놓고 자식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믿어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 내 삶의 평안으로 가족의 화합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올해 하반기 그 멀어진 마음을 다시 잇는 절호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멀어진 거리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게 뭔지 아세요?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야 충분히 이해돼요. 내가 평생 희생하고 가슴 졸이며 키운 자식이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너무 불안하고 그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을까, 고생길로 갈까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붙잡습니다. 이렇게 해, 그건 안 돼, 내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고 실패도 해보고 자기 인생을 선택하면서 비로소 진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틀을 정해주고 길을 막아버리면 자식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 뜻대로 살아가는 꼭두각시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가 싸움 아닌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 더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띠궁합과 오행 충돌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쥐띠 경자생 부모님과 1990년 말띠 경호생 자녀, 이 조합은 대표적인 자형충 관계입니다. 쥐띠는 실리와 안정, 현실을 중시하고 말띠는 자유, 변화, 도전을 중시하죠. 부모는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자식은 그건 답답하다,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부딪히며 붙잡을수록 자식은 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또 1957년 닭띠 정유생 부모님과 1981년 닭띠 신유생 자녀 같은 닭띠라 비슷해 보이지만 오히려 형충 기운이 강해 서로 고집만 부딪히고 넌 내 마음을 몰라준다. 넌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이런 궁합을 모르고 부모는 더 조급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결국 서로가 상처만 깊어지고 자식도 부모도 지쳐갑니다. 어느 순간엔 아예 연락 끊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특히 올해 2025년 을사년 목화상극이 강한 해입니다. 목은 확장과 소통, 화는 열정과 변화를 뜻합니다. 조화를 못 찾으면 충돌이 커지지만 다름을 인정하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로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녀와 관계를 다시 열운의 흐름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7월 개미월, 8월 갑신월, 9월 의류월은 가족 간 오해를 풀고 마음을 다시 여는 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살리려면 우선 내가 붙잡는 마음부터 조금씩 내려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이 아까워, 어떻게 저런 애를. 속으로 끙끙 앓고 결국 말로 티가 나고 그걸 아들이 눈치채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결국 아들은 엄마랑 싸우느라 그 여자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 엄마랑 합쳐서 싸우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그래, 내 선택 존중한다. 잘 만나봐라. 내가 좋으면 된 거다. 그렇게 말해줬다면 아들은 엄마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이 선택이 맞을까? 진짜 이 사람과 미래가 있나?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놓아주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풀리고 자식도 더 성숙해지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준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내 인생을 믿는다. 부딪혀도 넘어져도 결국 잘 해낼 거다. 그 믿음이 자녀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결국 부모 곁으로 돌아옵니다. 운세 흐름도 똑같습니다. 붙잡으면 막히고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 마음도 인생도 흐름입니다. 붙잡으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모두 조금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특히 올해 하반기 가족 안에서 쌓인 오해, 서운함을 풀어낼 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열립니다. 그걸 붙잡으려 하면 관계도 운도 더 막힙니다. 놓아주는 용기, 신뢰의 한 걸음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놓아주는 마음을 실천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구체적인 현실 사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 한번 멀어지면 쉽게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어서면 더 그래요. 서로 자존심이 생기고 대화보다 오해가 쌓이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놔두다가 그 시간조차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흐름을 보면 지금이 바로 그 멀어진 마음을 다시 잇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 2025년은 을사년, 을목과 사화가 만나는 해입니다. 을목은 여린 듯하지만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풀의 기운, 사화는 겉으론 따뜻하지만 속으로는 강렬한 불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기운이 부딪히면 처음엔 갈등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성장과 관계 회복에 큰 전환점을 만듭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쌓인 오해, 묵혀둔 서운함을 풀어낼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부모님들 중 1957년 닭띠 정유생, 1960년 쥐띠 경자생,
1963년 토끼띠 계묘생분들은 기본적으로 완벽주의와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가 자유롭게 자기 선택을 하겠다며 멀어질 때 부모는 더 서운해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 잘 되라고 했던 건데, 그런 마음만 쌓이죠. 하지만 자녀도 부모를 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1990년생 말띠 경호생, 1995년 돼지띠 의뢰생 자녀처럼 자유와 독립심이 강한 띠들은 부모의 작은 조언도 간섭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엇갈린 기대가 관계의 실타래를 더욱 엉키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을사년의 기운은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천천히 푸는 힘을 줍니다. 특히 7월 개미월, 9월 의류월, 10월 병술월을 기점으로 가족 내 쌓인 오해를 풀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관계가 이전보다 더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붙잡던 손을 조금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순간 막혀있던 관계의 흐름이 다시 열립니다. 명리학적으로 올해는 불안정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필요한 인연을 다듬는 해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자식을 붙잡고 과거 일로 마음 닫고 있으면 오히려 내 운까지 막힙니다. 특히 1959년 돼지띠 기해생, 1961년 소띠 신축생 부모님처럼 인내심과 고집이 강한 분들은 내가 참고 기다렸으니 이제는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이런 기대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과해지면 서로 더 멀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내려놓고 자식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믿어주면 그 믿음이 결국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돌아오는 인연입니다. 내가 너무 조이고 너무 집착하면 멀어질 뿐이고, 놓아주고 기다려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시기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8월부터 10월 관계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기 좋은 흐름입니다. 단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서운함을 내려놓고 자식을 내 뜻에서 조금 풀어주는 순간 올해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걸 놓치면 또다시 몇 년을 서로 마음만 멀어지고 후회만 쌓일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은 늦었어, 이미 사이가 틀어졌어,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운의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단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번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말 한마디, 서운했던 순간을 내려놓는 용서, 그 작은 시작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명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히면 고이고 열면 돌아온다고요. 지금 이 시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오해를 걷어낼 용기를 낸다면 부모와 자식 모두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작은 용기를 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한번 멀어지면 쉽게 돌아오기 어렵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서로 인생을 너무 다르게 살아왔기에 마음의 벽이 더 두껍게 느껴지죠. 그런데도 그 벽을 허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 너 잘 되라고 했던 건데 내가 해준 걸 생각하면 저렇게 멀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분명 고맙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지고 자유를 빼앗는 벽처럼 다가올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60대 부모 세대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세대입니다. 1957년 닭띠 정유생, 1960년 쥐띠 경자생, 1963년 토끼띠 계묘생 부모님들은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내가 해봐서 안다, 이 길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크죠. 그래서 더 많이 해주고 더 많이 걱정하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 참지 못하고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붙잡음이 쌓이면 자식은 점점 답답해하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서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어쩌면 자식이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놓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식이 자기 인생을 선택하도록 믿어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로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명리학 흐름을 보면 2025년 을사년 을목과 사화의 충돌이 강해집니다.
을목은 열인 듯하지만 꾸준히 뻗어나가는 식물의 기운, 사화는 뜨겁고 강렬한 불의 에너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기운을 지닌 경우, 예를 들어 1961년 소띠 신축생 부모와 1997년 소띠 정축생 자녀, 혹은 1964년 용띠 갑진생 부모와 1988년 용띠 무진생 자녀처럼 같은 띠여도 고집과 방향성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서로 내가 맞다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관계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자유와 자존심의 기운이 강합니다. 자식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부모 뜻을 거스르고 싶어지는 흐름이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살짝 손을 놓는 순간 오히려 자식이 돌아봅니다. 자유를 얻은 자식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부모의 품을 다시 찾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 특히 7월 개미월, 9월 의류월, 10월 병술월을 기점으로 관계 회복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오히려 내 기운만 막히고 상대방도 더 멀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준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 인생을 믿는다. 부딪혀도 넘어져도 결국 스스로 잘 해낼 거다. 그 믿음이 자식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결국 부모에게도 돌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가 그렇습니다. 1960년 쥐띠 경자생 부모님과 1990년 말띠 경호생 자녀 조합은 원래 자영충이라 불리는 강한 충돌이 있습니다. 쥐띠는 안정과 현실을 중시하고 말띠는 자유와 도전을 중시하죠. 부모가 이렇게 살아라고 붙잡으면 자식은 답답하다며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그렇게 한 발 물러서면 자식도 싸울 이유가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 인생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실수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진짜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의 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랑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돌아오는 인연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면 멀어지고 기다려주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명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운은 흐름이다. 억지로 막으면 정체되고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흘러 돌아온다고요. 올해처럼 운의 흐름이 열릴 때 놓아주는 선택을 해야 자식도 돌아오고 부모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이라는 인연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놓아주는 용기를 냈을 때 자녀와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붙잡을 땐 더 멀어지고 놓아줄 때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이런 흐름, 현실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모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도 60대 중반쯤이었어요. 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들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들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에서 크게 부딪혔죠.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부모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아까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러면서 티가 났습니다. 대놓고 반대는 못했지만 밥 먹는 자리, 가족 모임에서 표정, 말투, 행동으로 다 드러났죠. 아들도 눈치를 채고 자꾸 집에 안 오고 전화도 뜸해지고 결국 부모와의 대화가 거의 끊겼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자식과 평생 멀어지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러다 어느 날 한 지인의 조언으로 놓아주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쉽지 않았지만 자식을 믿기로 했어요. 내가 좋으면 된 거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그 말을 전한 뒤 놀랍게도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집에 찾아오고 그동안 못했던 속 얘기를 꺼내고 어느새 가족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이후에도 아들은 종종 부모를 챙기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부모를 찾아뵙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모님 말씀하시길 붙잡을 땐 멀어지고 놓아주니 돌아오더라. 그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사람 마음도 관계도 억지로 잡아두면 흐름이 막히고 믿고 놓아줄 때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특히 올해처럼 운세 흐름이 관계 회복에 유리한 시기엔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도 결국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부딪혀보고 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부모의 진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고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올해 하반기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돕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마음만으로는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잘해줘야지, 먼저 다가가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막상 대화가 어색하고 상처 준 기억이 쌓여 있다 보면 서로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운의 흐름을 보면 화합과 관계 개선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가족 사이의 오해를 풀고 마음을 다시 열기 좋은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제대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 대신 공감을 선택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식이 얘기를 꺼냈을 때 조언부터 하게 돼요. 그건 이렇게 해라. 내가 보기엔 저게 낫다. 그 순간 자식 마음은 다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 그랬구나. 내가 많이 고민했겠구나. 이렇게 먼저 공감해주는 겁니다. 공감의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자식 마음을 열어줍니다. 둘째, 비판보다 인정을 연습하세요.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먼저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한번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셋째,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세요. 관계는 급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멀어진 만큼 회복도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부드럽게 풀리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세요. 억지로 다가가기보다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여유가 관계 회복을 돕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가벼운 안부 문자 한 통, 함께 식사 제안, 자녀의 근황에 관심 갖는 질문 등 부담스럽지 않은 행동부터 시도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자녀도 마음을 열고 조금씩 거리감이 좁아집니다. 운의 흐름상 올해 하반기는 가족의 결속력을 높이는 해입니다. 관계가 막혀있던 부모님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벽을 허물고 새로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결국 끊을 수 없는 인연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가족의 본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드시죠?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지? 다 남처럼 돼버린 것 같아. 자식이 멀어지고 대화는 끊기고 서로 마음을 닫다 보면 정말 남보다도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문득 그래,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다 가족인가? 이렇게 체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혈육 이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는 탯줄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탯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이어진 끈이 아닙니다. 영혼의 끈이고 운명적으로 얽힌 깊은 인연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숨쉬고 그 탯줄을 통해 서로의 삶이 얽혀버립니다. 비록 자라면서 멀어질 수 있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때론 상처 주고받으며 살지만 그 근본적인 연결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할 수 있어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실망시킬 수 있어도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엔 그리움과 미련이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고 서로 마음만 열면 다시 처음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그 흐름이 열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마음을 엮고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과 멀어졌다고 느끼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끊어진 게 아닙니다. 잠시 멀어진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끈, 그걸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놓아주되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면서도 내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자식이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다시 가족의 온기를 회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덧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깊숙한 상처와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오해, 그 속사정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건 멀어졌다가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운명 같은 인연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운세 흐름을 보면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오해를 풀어낼 관계 재정비의 시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살리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는 게 가족입니다.
부모로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내려놓는다면 올해 하반기 안에 분명히 자식과의 관계에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한 통의 전화, 서로 오해를 푸는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신뢰와 응원,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혹시 지금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우리 사이는 회복이 안 될 거야. 그렇게 포기하고 계셨다면 올해 이 흐름을 믿어보세요. 운은 늘 움직이고 관계도 늘 변합니다. 단 마음을 열고 작은 용기를 내는 사람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60대 부모님들, 이제는 더 이상 붙잡으면서 상처받는 관계가 아니라 놓아주면서도 더 단단해지는 그런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운의 흐름도 바뀝니다. 하반기 남은 시간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의 가족이 다시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흐름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